자, 다음은 AOE라고 하는 Activity on Edge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기술은 보통 일정 계획에서 많이 쓰죠. 일정 계획 방법론. 그러니까 일정을 잡고 진행할 때, 또 어떤 단계, 작업 수행, 작업별 공정, 혹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AOE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그 다음에 on age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다가 쓰는 거야. 진행 기간이 5, 4, 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간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OV도 있어요. 요거는 벡터라고 하죠. 벡터. 벡터. 요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노드를 말해요. 노드.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5, 4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OE나 AOV나 표현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계획을 잡거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에 가서 어느 정도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내가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최단 거리도 있고 최소 비용 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내가 고속도 비용을 적게 내고 어떻게 가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지를 다 측정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 알고리즘이 AOE다 혹은 AOV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계 경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임계 경로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 혹은 가장 최단 거리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임계 경로를 최단 거리라고도 하고 최장거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 가장 긴 거리 이렇게 하는데 다 틀렸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짧은 경로로 갈 수 있는 경로.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항상 플러스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다녔을 때, 이 일정을 진행해 봤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나와요. 근데 이 짧은 거리가 정말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돼. 합리적인가를. 그것이 항상 플러스 된다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가 진행을 해야 돼. 이 작업을 우리가 A, B, C라고 하자고요. 얘가 이제 C를 진행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5일이고 4일이잖아. 그럼 얘가 5가 끝내고 4가 시작됐잖아. 5하고 4. 그럼 얘는 언제 출발해야 돼? 언제 시작해야 돼? 얘가 끝나면 4잖아. 끝나면 출발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4하고 5하고 다 끝내야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5가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한다고. 아니 A라는 부서에다 너 작업 5일 동안 해. 알았어? 작업해. B에다가 너 작업해. 했는데 B 작업, 니네들 A 작업이 들어와야 내가 그 작업을 합해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A 작업은 느렸어. 5일이야, 6일이야, 뭐 10일, 50일이야. 너무 느려. 얘는 4일이야. 그럼 4일이 딱 끝났으면 얘 것만 가지고 진행하나? 아니잖아. 이러면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얘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쉬는 시간이 있는 거야. 여유 시간이 있는 거지. 왜? 얘가 늦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5가 4가 어떤 거? 당연히 5일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내가 추출해서 일정 기간을 잡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이 기간에 내가 만약에 15일이 나왔어. 또 여기도 작업이 있어. 얘는 13일이 나왔어. 이놈을 직업을 해서 그 다음에 직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얘는 13일 하고 얘는 15일이었어. 그럼 얘는 15일에 시작할까? 13일에 시작할까? 13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작업 집합이 흡수가 되고 나서야 진행이 되니까 얘는 13일 일찍 끝났으니까 얘가 이틀 더 늦게 끝나잖아. 그러면 이틀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 일을. 그래서 15일 날 출발하는 게 맞다고요. 이런 걸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줘요. 작업이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업 연결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업다음이 나오는 건 출발 시간입니다. 출발. 없음이 앞에 선행 작업이 없다는 것은 출발의 의미라고 기억하세요. 그럼 출발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출발이 한 군데서 출발하지 않고요. 두 군데서 출발한다는 거야. 어? 출발이 두 군데서 될 수 있다. 자,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죠. 자, 요거를 일단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려도 되는데 가장 좋은 해법은 여러분 초보자잖아, 초보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 써. 어떻게? A, B, C. 이게 편하잖아. 그치? D, E, F, G까지 쓰라고. 그냥 이걸 나열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그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알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하면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 써 그냥. 소요 시간을 밑에다가. 5 쓰세요. 이렇게. 8,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쓰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보세요. A를 보세요.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통과. 없으면 통과. B도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통과. 통과할 수 있죠? 자, C 작업이 선행 작업이 생겼습니다. C가 A와 B를 연결하면 돼. 그지? 선행 작업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옆에다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되죠? 그릴 수 있나요? 근데 여기다가 쓰라고. 뭐야? 5만큼. 그걸 쓰라고, 그거를. 헷갈려요? 그럼 여기 안에다 써, 여기다. 이거 헷갈리면 여기다 써. 응? 헷갈리면. 자, 어쨌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예요, D. D는 어떤 거야? 선행 작업이 C야. 그럼 D는 선행 작업 C래. 이렇게 그렸어? 응? 그럼 뭘 쓰면 돼? 여기다 8 쓰면 되네, 8. 맞죠? D의 선행 작업이 C인데, 그죠? 8만큼 이동이. 앞에 요거 출발한 값을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돼? 2. 3이죠. E는 BC가 선행 작업이야. BC. BC가 선행 작업이죠. 맞죠? E는 쓰세요. BC가 선행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5였죠? 여기는 얼마야? 8이었죠. 맞죠? 출발점의 값을 쓰라니까. 그 다음에 자, F는 어떻게 됩니까? F D잖아. D. 선행 작업이 D. 그러니까 여기 쓰면 되겠네. 이렇게 D. 맞습니까? D. 여기가 E네. 그지? 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돼? E하고 F네. E, F. 이렇게 쓸게. E는 얼마? 3. 쓰면 돼. 4.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좀 더 여러분 책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했죠. 자, 그러면 뭐라고? 여기다가 쓰라 했어. 5, 헷갈리니까. 5, 8, 그 다음에 2, 3, 4, 5. 그러니까 나오면 이쪽 소 작업을 이렇게 쓰세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도 돼. 머리만 좋으면, 입체적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공부해보지도 않았으니까 푸는 방법으로만 가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A의 선행자가 없으니까 통과, B라는 선행자 통과. 이 책에는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설명하고 있는 거야. C는 성원 B, A, B 작업이니까 A하고 B를 그리자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자 그랬지. 그죠? 그러면 여기다 간선에다 써야 수치는 뭐다? 출발한 값을 쓰라고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이거 됐죠? 이제 미리 해놓은 걸로 갑시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는 C가 해결이 됐잖아. 자, D를 해결합니다. D는 C가 선행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행 작업이잖아. 얘랑 연결해 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하든 뭐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뭘 써야 돼? 여기다 뭐 써야지? 이거 아까 빼면 5, 8, 2, 3, 4, 5잖아.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죠. 자, 그러면 D는 C가 선행 작업이라 했으니까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그리고 뭘 써야 돼? 여기다 8을 이렇게 쓰라니까 8. 뭘 쓴 거야? 요걸 쓴 거야, 8을. 됐죠? 자, 그 다음 2로 왔어, 2. 2의 선행 작업은 뭐야? B하고 C야. B하고 C예요. 이렇게 그릴 거야. 맞습니까? 그럼 내가 써야 될 게 뭐야? 5. 그 다음에 여기도 뭘 써야 돼? 8을 써야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연습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는 뭐가 있어? F 선행작업. D가 있네, D. 이거네. 이렇게 그려야지. 뭐 이렇게 그리든. 그리고 뭘 써? 그 간선에 2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G는 선행작업이 2하고 F야. 2하고 F네.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F 써주면 되죠. 여기다 뭐 써? 3 쓰고 4 쓰란 말이야. 이렇게. 됐죠? 자,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려졌죠? 네. 자,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예요. 일단 이 상태. 이 상태까지 일단 빨리 그려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경로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로를 보죠. A, 한번 보자, 이거. A, 가는 경로, 이렇게 있네. 그죠? 이거를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G로 간다고.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1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네.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A, C는 무조건 가네. 그 다음에 D로 가네. D. 그 다음에 F로 가서 G로 가네. 맞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A, B는 A는 다 할 때가 다 같죠. A로 가는 건. 그렇지?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처음 얘기할 때 이 없음이라는 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죠. A와 B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원래는. 그지? 그런데 편의상 방법을 선택해 드린 거니까 B도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게 있다면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없음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가 출발점이 항상. 근데 없음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A, B, C가 없다 그러면 그건 다 뭐야? A, B, C가 다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B. B에서 갑니다. B에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네. 그지? 그러니까 B, E, 그 다음에 G가 있네. 그렇죠? P, E, G. 또 뭐가 있나요? B로 가는데 B로 가는 게 있네. B로 가서 D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네. B, 네 번째 B, 그 다음에 C, D, F, G. 또 있나요? 이렇게 가는 경우 있네. 그치? B는 이렇게, B로 가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B에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있네. B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연습을 여러 번 해보면 단순해집니다. 5번. 그래서 B에다가 C로 갔다가 E로 갔다가 그 다음에 G로 가는 거네. 자, 이렇게 5가지 경로가 나오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계산을 해봅니다. A 값을 써요. A가 얼마죠? 5. A가 C가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에 E가 3입니다. G가 5예요. 더하면 얼마야? 5, 8, 3, 5. 5, 8, 3, 5. 21이네. 그 다음에 A는 5. 뭐 이걸 봐도 되지만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미리 써놓는 거야. 그래서 A가 5, C가 8, D가 2, 그 다음에 F가 4, G가 5입니다. 그러면 5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5E도 되고 A5V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24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B는 얼마야? 5, E는 3, G는 5. 얼마에는 5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13이 나오네. 여기는 B는 5, 여기는 C는 8, 여기는 D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4, 5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수치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10, 24네 이것도. 맞습니까? 5, 8, 2, 4 플러스 5는 24입니다. 요거도 하니까 10이고 24. 맞죠? 5번째는 B는 얼마? 5, 8, E는 3, 그 다음에 G는 5야. 그럼 21이네. 5, 8 맞습니다. B, O, C, 2, 3, 8 됐습니까? 21, 21, 24, 24, 21, 13이야. 답이 이거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최단 거리고 그 다음에 이게 최장 길이죠. 얘도 최장 길이고 얘는 의미가 없죠. 자, 일단은 운영을 해보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그려라. 에?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을 그 밑에다가 색깔 내기지 않게 써라.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출발할 때 A, B가 없으면 통과, 있을 때 A, B를 그려내요. 연결시키고 그 간선에다가 출발점의 값을 써라. 연결시킬 수 있죠? 쭉쭉쭉 연결시켜서 그 경로를 따져봐라. 요걸 찾게, 5개 찾기 힘들겠지만 쭉쭉쭉 그려보면 나온다고. 자, 그러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답이냐? 임계 경로인 최단 거리는 뭐냐? 임계 경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게 포함이 된다? 최단 거리도 아니고 최장 거리도 아니에요. 임계 경로는 합리적인 최단 거리입니다. 합리적인 최장 거리는 없어. 합리적인 최단 거리.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러면 얘는 안 돼. 왜 그러냐면 24가 답입니다. 이거는 13일에 끝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C하고 D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치지 않고 작업들을 다 수행해 나가는 작업. A에서 B를 출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C, B, C, D, F, G. 자, 이러한 작업들을 봤을 때 이거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24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거리이지만 이거를 해줘야 빠짐없이 합리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작업이 끝났으면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겠어? 그럼 이런 작업들이. D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F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만 그럼 B하고 아예 그냥 B하고 E하고 G를 수행하고 말지. 만약 이것이 A, B, C, D, E, F, G, 이 F 부서가 없다고 하죠. 부서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을 왜 연결시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저렇게 연결해 봤을 때 24가 가장 큰 값이 나와야 이게 임계 경로야. 합리적으로 보면 나온 값 중에 모든 경로를 다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임계 경로에서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최장거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최장거리는 아니야. 임계 경로는 합리적으로 가장 작은 거리, 실제로 나온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임계 경로의 최단 거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AO 네트워크를 보면 간선이 수행될 작업을 나타내고 정점의 간섭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소작업 이름과 소요 시간을 표시하는 그래프죠. 임계 경로가 나오죠. 끝나는 전 가장 긴 경로가 된다. 가장 긴 경로. 출제에서는 최단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고 이렇게. 그러나 그 임계 경로의 최단 거리는 뭐다? 전체의 합리적인 개념, 즉 나온 값들 중에 가장 긴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병행. 그러니까 13일 것도 하고 13일도 하고 이것도 하면 너는 그걸 해 그래. 13일을 하란 얘기야. 이거 하고 이 작업을 둘이 하면 되지. 아니면 얘 작업하고 얘 작업을 하면 되지. 그래도 얘 작업을 해도 되지. 다 병행할 수 있다고. 임계 경로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서가 진행시키고 저쪽 부서가 진행할 수 있는 그냥 종속적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쪽 A 부서, B 부서, A팀, B팀에서 합쳐져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건 A팀과 B팀이 서로 병행,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A팀이다 그러면 A팀, B팀이야. 여기 B팀이라고 하죠. 여기 C팀이라고 하자고. 그 얘는 A팀은 어떻게 돼? 13일 걸려. 얘는 얼마 걸려? B팀은 24일 걸려. C팀은 얼마 걸려? 21일 걸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과 C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 얘는 얼마? 13일 걸린다는 얘기고 얘는 얼마? 24일 걸린다는 얘기고 얘는 얼마? 21일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출발할 때 너 13일 걸렸어? 너 24일 걸렸어? 너 20일 걸렸어? 그러면 난 13일 걸리고 나갈 거 아니잖아. B팀과 C팀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24에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빨리 출발해 24일에 출발해야 돼. 그럼 얘는 며칠? 9일 놀고 얘는 얼마? 3일을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작업이 다 진행되는 시점은 24일이니까 24일이 가장 짧은 거리다. 가장 최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다. 13일로 하면 좋지. 13일로 진행하면. 그런데 미처 못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 값들 중에 다 수행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길이가 임계 경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계 경로 중에 작업 연수를 고려 합리적인 경로의 합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소요 시간이 된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어릴 때는 단거리, 짱거리.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왔던 문제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접해서 풀어보시고 책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